네, 작지만 강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스몰캡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종목은 고령화의 체제수혜죠. 임플란트를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는 디오 가져왔습니다. 네,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는 디오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 평균 수명이 늘면서 임플란트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 중에서도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인 디오 나비를 비롯해서 디지털 교정이라든지 디지털 보철이라든지 디지털 시스템까지 이 디지털 덴티스트 치과용으로 라인업을 많이 구축하고 있고 매출 비중을 본다고 치면은 국내 비중은 한 27% 정도 되는데 해외 비중이 그 나머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60개의 한 대리상을 두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특히 미국 지역이라든지 중국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디오 관련한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700억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 소식이 있는데 주가에는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700억 정도의 신종 자본증권을 PF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경영권을 PF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PF 쪽의 경영권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체질 개선, 두 번째는 해외 부분의 확장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체질 개선 측면에서 지금 4월 달에 신종 자본증권을 PF에서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C레벨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체를 했고 그 하에서 여러 가지 체질 개선을 할 건데 특히 매출채권이 한 1,600억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 매출채권을 해소하는 작업을 올해 가속화할 거라 보고 있고 올해 말 정도 되면은 한 600억 정도를 해소 가능하면서 한 1,000억 정도로 매출채권이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PF가 신종 자본주권은 700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600억 정도 현금 흐름으로 하게 되면 한 1,300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해외 판매 확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가치 레벨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가치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또 작업하는 게 해외 부분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플란트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에서 성장해야지만이 매출의 성장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중국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3년 동안 성장하다가 2년 동안 매출이 좀 주춤했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장이 커지긴 커지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력으로 했던 디지털 제품에 대한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2년 전에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 제품의 전략에서 순수 임플란트 제품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판매도 교체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출이 주춤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경영진으로 와서 이런 그 순수 임플란트 제품의 확대 전략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매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시장은 접근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작년에 미국 시장 보시면은 치과 의료기기를 하는 유통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서 큰 업체들 위주로 유통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유통상에서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중국 시장의 해외 판매 확대로 기업 가치가 레벨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C 레벨을 다 교체했고 그다음에 이사회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회 교체한 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요새 이제 밸류 프로그램 해서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회 교체를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아까 현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사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도 있다.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미국이 어쨌든 임플란트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고 중국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이 56억 원 정도, 뭐 전년 대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 작년 4분기도 보니까 적자이긴 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PF에서 그 신종 자본주권이 4월 달에 들어오고 4월 달에 들어온 다음에 C레벨을 고치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로 인해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뭐 그다지 좋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에 매출 성장이 얼마나 되느냐, 체질 개선으로 되느냐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3분기, 4분기 지나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 매출 성장성이 보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분기 실적, 뭐 작년 실적이 조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간 거고, 앞으로 3분기 지나서 4분기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매출 성장 볼 때 올해 하반기 미국과 중국 시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7월 37,000원대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디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진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도기가 있잖아요, 관련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실적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일신 오일신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경영진으로 맞이해서 주가도 이 정도는 바닥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매출 상승이라든지 체질 개선, 그런 부분들로 기업 가치를 레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뭐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수준이 바닥 수준이다. 앞으로 레벨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디오 알아봤고요. 스몰캡 전략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바이넥스라고 이제 CMO를 주로 하는 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넥스 CMO 하는 기업, 바이오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원래는 그 이제 매출의 한 60% 정도는 제너릭 의약품을 제조하는 의약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CMO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부분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을 나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은 바이오 부분, CMO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가동률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가동률이, 특히 이제 제너릭 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MO 부분에서 얼마만큼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느냐. 최근에는 가동률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CMO 가동률이 중요한데 앞으로 뭐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최근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커지고 뭐 아스코 이런 행사 열리면서 제약 바이오 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 관련한 기대도 좀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먼저 셀트리온 기대감이 뭐냐면, 그 셀트리온과 바이넥스가 2021년도에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그 업무 협약 내용이 뭐냐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중에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을 CMO 회사니까 생산을 위탁한다. 그래서 바이넥스가 할 거라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하고 유럽 등지에서 그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신청을 다수에 뭐 5개, 6개 정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품목 허가 획득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품목 아니면 두 품목에 대해서 바이넥스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CMO는 가동률이 중요한데
그전에는 뭐 임상 일상 하는 품목 뭐 적용하고 임상 이상 그거는 이게 단기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거는 품목이 나와서 제품화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이 품목화가 뭐 올해 뭐 12월이 될지 뭐 내년에 1, 2월이 될지 그게 되게 되면은 상업화 생산은 이 바이넥스가 맡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품목 뭐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동률, 상업화 생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률로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조만간에 그 FDA의 CGMP 실사도 나올 예정이고 그런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률 상승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넥스 뭐 실적과 투자 전략도 점검을 해주실까요? 최근 그 미국 생물보안법 그런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수혜 기대감으로 신규 거래처가 만약에 생기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수주 잔고가 낮아지면서 매출이 감소되면서 수익성은 안 좋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런 것들에 좀 반영이 돼서 주가는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넥스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전해주셨고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신청 그것도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스몰캡 전략 디오와 바이넥스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